안녕하세요. 통찰공장 공장장 YQ채입니다. 저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.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, 보통 이렇게 팔고, 사고, 어떤 한 종목에 몰빵하고 그런 게 아니라, 장기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, 23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했고, 지금 한지 3년 반 좀 넘었네요. 그 기간 동안, 당연히 등락은 있었지만, 어찌됐든 간에 원금 손실은 전혀 없었고, 그냥 그렇게 많이 벌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벌진 않는데 적게 잃는 그런 저변동성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. 그런 입장에서 요새 그 유행인 요새 항상 한창 핫한 그 삼성전자랑 삼전한익 두 배 레버리지를 보면은 솔직히 좀 답답해요. 그러니까 이게 정책 실패죠, 한마디로. 또 참고로 저는 진보적입니다. 참여연대 활동도 하고 있고 저 민주당 좋아하고요. 또 윤석열 탄핵도 찬성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저 이재명도 뽑았어요. 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니니까. 그러니까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. 제가 문재인이나 노무현이나 이재명이나 그런 빠돌이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진보적이지만 개선주의자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두 배 레버리지만 봤을 때는 삼전 한익 그거 완전 실패죠. 일단 그게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찾아보니까 삼전 한익 두 배 레버리지 정책을 시행한 이유가 통화 정책 통화 때문이라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 두 배 레버리지나 세 배 레버리지를 미국이나 홍콩에 상장돼 있는 걸로 할 바에는 그냥 한국에서 하게 만들자. 그러면 어쨌든 환율 방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였다는데 이건 그 외양간 고치려다가 그냥 옆에 있는 외양간 폭파시킨 거나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통화라는 외양간을 지키려다가 옆에 있는 주식시장이라는 그 외양간이 어처구니 없게 공사 중에 폭약을 썼든 뭐했든 간에 폭파가 되고 좆된 거죠. 이게 사실 정부에서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이런 정책을 이런 굉장히 위험한 정책을 그렇게 번갯불에 콩 꺼먹듯이 진행을 한 건지 일단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이 코스피가 이 좆된 게 지금 현재 거의 만을 보다가 이제 거의 5천 깨질까 말까 하는 이 상황에 오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두 배 레버리지다. 결국에는 이 두 배 레버리지가 변동성을 엄청나게 만들어요. 그러니까 혹자는 변동성 때문에 이런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항상 그런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오를 때는 좋죠. 오를 때 두 배 뛰고 세 배 뛰고 하니까. 근데 반대로 내려갈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. 내려갈 때 오히려 더 심하죠. 그냥 정배인 상품들보다 음의 레버리지가 붙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똑같이 퍼센티지가 빠져도 좀 더 빠지는 효과가 나니까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고. 그리고 이게 어떤 지수 레버리지도 아니라 왜 그렇게 우리나라가 거의 코스피가 삼전 한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냥 코스피를 사도 우리나라 전체 모든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반 고레버리지 이미 고레버리지 반도체 ETF에 그냥 다른 종목들이 살짝 섞여 있는 정도인데 거기다가 그렇게 단위 섹터 집중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두 배 레버리지를 상품을 가장 고점일 때 낸다? 이거는 정책 설계부터 시행 과정, 타이밍까지 다 최악이죠.
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좀 안타까운 게,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밸류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잘 해왔어요. 그리고 계속 필요했던 거고, 앞으로 한국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더 많은 자본들을 들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들이었는데, 이 지금 두 배 레버리지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.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반도체를 돈 많이 벌고 있는 뭐 대만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거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는 됐지만 진행을 안 한 거고, 근데 한국은 뭐 통화 정책이랑 명분 때문이라도 명분을 가지고서 이걸 진행을 한 건데, 이건 뭐 굉장히 자충수였다. 굉장한 자충수였다. 그래서 이거를 사실 참 두 배 레버리지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고, 뭐 어쨌든 이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니까, 그리고 그걸 그 상품을 투자를 안 할 수 있었는데 투자를 한 사람들이 제일 잘못이긴 하죠. 1차 원인인데,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단타 중심의 그리고 몰빵 중심의 이런 시장에서 굳이 이 두 배 레버리지를 해서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게 만들고, 굳이 선택 안 해도 될 리스크까지 더 지게 만들면서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선택지를 줄 필요가 있었냐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게 참 이번 이 삼전 한익 이 두 배 레버리지 사태를 보면서, 아, 여전히 한국 자본시장이 멀었구나, 아직도 좁아왔구나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솔직히 좀 그래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장기 분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참 이러면 꿈나무들을 많이 잃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막 주식 장이 좋아지고 코스피가 뭐 거의 옛날에 2000피, 3000피 간 3000피 가는 것도 힘들었다 이제 만스피까지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또 신뢰를 저버린 거 보면은, 결국 또 아, 한국 코스피는 안 되는구나, 한국 시장은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이 자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다 빠지게 된다는 거죠. 그러면 결국에 그 중에서도 뭐 소수는 다 장기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, 분산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, 그런 가능성들마저 다 이번에 많이 사라진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들고, 참 좀 그래요.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,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그냥 단순히 그 커뮤니티나 어떤 언론에서 두 배 벌면은 두 배씩 수익률 주니까 돈도 금방금방 벌고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그런 인증글들을 보면서 혹해가지고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, 그것 때문에 피해 보신 분도 많고, 그러니까 이걸 미리 좀 이 레버리지의 위험성이나 이 분산 투자의 중요성 그리고 이 고변동성의 그 위험성을 알았다면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, 이런 선택을 안 했을 텐데, 아쉬움도 들고.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변동성이라는 게 특히 장기 투자에는 더 쥐약이에요. 왜냐하면은 그 변동성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더 떨어집니다. 이건 뭐 찾아보시면 되는데,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다가 가는 거랑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거의 큰 부침 없이 가는 거랑은 뭐 지금 당장은 수익률 차이가 없는데 뭐 한 10년, 20년 이상 봤을 때는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커요. 왜냐면 그 변동성, 한번 내려갔다가 떨어질 때 다시 복구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,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, 그 변동성이 수익률을 깎아먹은 거죠. 그러니까 뭐 단타를 한다고 하면은 그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뭐 쌀 때 사서 좀 더 가격 튀어 오를 때 팔고, 그 모멘텀 투자라는 게 그건데, 그거는 솔직히 개인들이 하기에는 진짜로 재능이 있는 소수를 빼면 힘들어요. 왜냐면
우리야 막 어플이나 이런 HTS 같은 걸로 하는데 그런 걸 뭐 고빈도 매매라든지 HFT나 뭐 기관들은 일단 개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인프라에서 훨씬 더 우월한 인프라에서 그런 모멘텀을 이용을 하니까 그 알고리즘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반응하는 것보다 반응하기 전에 이미 거래가 끝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개인들이 단타로 먹긴 힘든 환경이고 구조죠. 근데 그걸 잘 그런 구조를 잘 모르시고 그리고 또 좀 어느 정도 과신을 하는 게 있죠. 다들 삼전 한익 사고 다 오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오를 것이다. 그리고 나는 뭐 적당히 오르면 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장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도 결국엔 장기 분산 투자하는 이유도 그 시장 타이밍을 맞추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. 왜냐면 틀려도 중박은 가게 이 설계를 해놨으니까. 근데 이게 레버리지를만 몰빵을 하는 경우에는 맞으면 졸라 많이 얻는데 틀리면은 좆박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경험을 안 해도 어느 정도 머리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나 아니면 주위에 그런 사례들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고 피눈물 흘려야지 아는 게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그래서 일단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두 배, 삼전 한익 두 배 레버리지는 실패한 정책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식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절대 레버리지를 길게 하루 이상 끌고 가지 마셔라. 기관들도 그날 사서 그날 청산을 해요. 예. 이게 절대 길게 끌고 갈 만한 상품이 아닙니다. 일종의 제트팩 같은 거예요. 제트팩을 부스터죠. 제트팩보다는 부스터를 하루 종일 켜놓고 있진 않잖아요. 잠깐 필요할 때 얘들 오늘 수익률 좀 올려야 될 때 켜놓는 거지.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인지하시고 그러니까 뭐 누가 수익률을 뭐 100%, 200%뭐 두 배, 세 배 뻥튀기했다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자기의 페이스, 자기의 템포를 알고 자기 분수를 잘 알고 투자를 하자. 겸손하게 나는 시장에서 족밥입니다. 나는 타이밍 모릅니다. 나는 병신이니까 내 포트폴리오한테 위임하겠습니다. 그런 자세로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잃지 않고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또 조만간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